(2024년 6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A Few Good Men과 G8 직권입니다. A Few Good Men, 미국 해병대의 모병 구호죠. 소수정예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으면은 나는 해병대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구호들이 붙어 있죠. 미국 해병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육해공 모든 작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예고, 육군, 해군, 공군에 비해서 부대 규모도 작고, 네. 그래서 A Few Good Men이 해병대를 상징하죠. 참고로요, 미 육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자기네 모병 구호가 Be all you can be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Be all you can be. 최선을 다하라 라고도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육군에서 이뤄봐,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데, 네. 그게 이때 미 육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호인데, 이 구호는 미 육군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젊은이 남자들이 군대 가다가, 육군에 가다가 모병제로 바꿨을 때 굉장히 병력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나온 모병 구호였죠. Army be all you can be. 그다음에 미 해군에서는 Let the journey begin. 우리와 같이, 해군과 같이 여행을 하자. 그다음에 미 공군에서는 Aim high. aim은 겨냥하다는 거고, high, 높이 겨냥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각 군의 구호가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A Few Good Men. 근데 이 A Few Good Men이요, 오래됐죠. 한 30년 전인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현역 기자를 할 때 한 선배분이 자기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해병대는 지원해서 가죠. 근데 해병대는 막 체력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그때는 학력고사인가 예비고사 그 점수도 봤어요. 너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체력은 물론 좋아야 됐는데,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이 해병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빡센 겁니다.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 영어 A Few Good Men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기가 손들고 해병대에 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배치가 되는가 하면, 미 해병대는요 3개 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MEF, Marine Expeditionary Forces, 해병 원정군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단인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맵, 2맵, 3맵 합니다. 이 중에 이제 3맵이 오키나와에 있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달려오는 3맵이 있고, 2맵이 대서양에 있나? 1맵이 미국 본토에 있나?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 병사는 이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배속이 됩니다. 관타나모가 하는 곳은 쿠바의 도시예요. 관타나메라라는 그 쿠바인들의 민요가 있죠. 그게 관타나모에서 나온 노래인데, 그 지역을, 원래 그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인데 미국이 독립을 시켜줍니다.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쿠바를 독립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관타나모 항을 미국이 무기한 빌립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한자로 옮기면 조차죠, 조차.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쿠바는 계속 빌려주도록 그런 조건으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토로 받은 것과 다름없죠. 영토로 받은 거는 뭐라는 거, 할양이라 그럽니다. 할양. 영어로는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리스인데 사실상 할양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 해군 기지가 있고, 해군 기지를 미국 군함들이 들어가죠. 해군 그 함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 해병대가 파견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미국하고 쿠바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관타나모의 기지는 군기가 셉니다. 우리도 해병대 부대 중에 백령도에는 원스타급 6여단이 있고, 연평도에는 연대급 부대가 있죠. 그래서 연평 부대가 있는데, 이 관타나모에 있는 미 해병대는 연대급, 즉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군기가 세죠. 여기에 이제 신병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의외로 적응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빡세죠. 근데 딱 연대장이 딱 이 친구 보는 순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용감한 연대장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있는데 딱 부대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신병이 뭐 긴장을 했는지 총을 잘 못 다루고 떨어뜨리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대장 보고 손 좀 봐 하고 이제 코드 레드를 하라 그럽니다. 코드 레드. 레드는 불다는 뜻이고 코드는 우리 하는 코드 그건데. 그게 뭔가 하면 기합 주라는 얘기, 얼차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주워 맞죠. 소대장이 지시해서 그 고참들이 우리말로 하면 멍석말이지. 두드러 패면은 멍이 들고 하니까 이렇게 멍석으로 말하고 패면은 그 이제 흔적이 안 남는데. 근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멍석말이를 한 두 친구가 사병이 이제 군법회의 해부되는데 그때쯤 이 연대장은 NSC 국가안보회의에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죠. 그러면 별이 달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코드레더를 하라고 한 게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결론적으로 두들겨 팬 두 병사만 군법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되는 게 군대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법무관들이 있잖아요. 법무관들이 검사 역할을 하는데 이 해군 중위 상당히 톰 크루즈가 맞죠. 그 친구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고 아버지는 해군에서 법무관을 지내고 미 정부인지 하여간 주정부인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친구죠. 상당히 똑똑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기소를 해서 지휘관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플리바긴을 해버립니다. 플리바긴은 뭔가 하면 검사가 수사를 딱 해가지고 너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 걸로 보여. 인정해? 인정한다 그러면 형량을 딱 깎아주고 인정 안 한다 하면 기소를 해서 만약에 검사가 이기면 형량이 세게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기소를 확 낮춰서 형량을 적게 하는 거죠. 이 플리바긴을 해갖고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친구예요. 한 40개 사건을.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한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이걸 맡게 됩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몇 친구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고급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서 사병들이 하다가 됐고 그 중간에 있었던 장교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장교가 자살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서 아카데미 상도 받고 뭐 히트를 쳤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됐고 데미 무어가 여군 중위로 나오나 뭐 하게 그렇게 영화죠. 그래서 어퓨 군매는 소수정예라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져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지팔직고는 뭔가 하면은 지팔자는 지가 꼰 거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역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번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참석했죠. 여기에 정의자유해병연대 김경일 공동회장, 그 다음에 박정훈 해병대 전수사단장,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등이 참석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를 보게 되면 정의와 자유를 항상 내오죠. 이렇게 독수리가 딱 있고 정의를 위하여 딱 있습니다. 정의. 항상 보면 해병대는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데 이 정의와 자유 해병연대 김경일 공동회장은 너희들은 해병대를 잘못 건드린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이 더럽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앞장서서 타도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이 젊은 해병의 희생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묻혀버리는구나. 75년 해병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임성근 사단장, 이 최해병이 속해 있던 데가 1사단이죠. 사단장 하나만 잘랐으면 될 것을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키웠으니 자기 팔자를 자기 갖고 왔다. 지 팔자를 지 갖고 온 것이다 하면서 지팔직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팔직권이다. 네. 저는 어피오 군맨하고 지팔직권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최해병 숨진 거는
지휘관이 어떻게 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구타를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경북 예천에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해병이 지원하러 갔죠. 그 지역 육군 사단에 배속돼서 작전을 하는 건데 해병대는 자기네 명예가 있으니까 또 바다 작전을 하는 부대니까 물 쪽을 맡았다가 거기서 이제 해병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것을 사단장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어퓨군맨이 맞겠죠. 어퓨군맨이 맞다면 이건 지팔직권이 맞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팔자 지가 꼰 사람이 맞죠. 그럼 그건 그 팔자대로 살아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험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라. 목숨을 걸고라도 해라. 근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병사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어리숙한 병사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민을 돕기 위해서 대국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작전이잖아요. 작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군사작전이 있고요. 대민작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진이 났다, 뭐가 났다 할 때 경찰 갖고 안 되고 소방 갖고 안 되면 군인이 투입됩니다. 그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할 때 작전을 하는 와중에 희생되는 군인들을 상관이 군기름 잡으라고 했다가 잘못되니까 그걸 감추고 이런 걸로 봐야 되느냐. 어퓨 굿맨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권을 다루고 할 때 주목받는 영화였지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강한 해병을 만들기 위해서 미 해병대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뛰어보면 한국 해병대들이 밀려요. 셉니다. 미 해군 UDT하고 한국 UDT가 붙으면 한국 UDT 애들이 배웁니다. 걔네들이 힘쓰는 거 하며 거기도 옛날 미 해군 조종사들이 함재기 조종사들이 성적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걔네들도 이 작전 한번 뛰고 나오면은 이 성적으로 뭐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미 해군에서 스타가 자살을 하고 막 그랬는데 미 해군의 항상 고민이 강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프레셔를 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전쟁에서 져요. 근데 프레셔를 해갖고 터지면은 군인들은 또 몇 명이 다쳐. 이게 항상 문제인데 어퓨 군맨은 이참 영화 만들 때 힘들었을 거야. 소수 정예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이 들어가서 그걸 견디지 못한 병사를 얼차려 주게 했는데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걸 아주 치열하게 다룬 영화인데 그때는 미국이 인권을 중시할 때죠. 막상 전쟁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어퓨 굿맨 그런 스타일은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병 병사가 숨진 거는 다른 친구들은 이제 갑자기 깊어지니까 운 좋게 빠져나왔는데 그 친구만 못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이거를 어퓨 굿맨하고 비교해서 지팔직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고집스럽게 전역을 신청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도 책임지고 그냥 나가겠다라고 고집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어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휘관은 대민작전이든 군사작전이든 병사들을 결사적으로 하라고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국민이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미스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어퓨 굿맨을 글쎄 그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한 영화였지만 지금 보게 되면 강한 해병을 만들기 위해서 기합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게 그렇게 그것만 확대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까딱까딱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몇몇 언론들이 어퓨 굿맨을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간때까지 책임을 묻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퓨 굿맨 지팔직권 얘기만 할수록 이건 대한민국 군을 약화시키고 해병대를 쪼개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주도한 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거 차등하자. 그다음에 연금 개혁하자라고 툭툭 던지면서 여권에 그걸 맞춰주면서 이제 계속 여당을 흔들고 있죠. 그러면서도 특검은 밀어붙여갖고 윤석열 정권을 흔들겠다는 건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지팔직권하고 이재명류의 노력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작전상으로 이건 작전의 일환이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뭐 본인은 열심히 했겠죠. 프라이드도 있고. 근데 군에서 항상 부닥치는 게 헌병하고 기무, 요즘은 방첩이라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사단장을 늘 감시하잖아요. 사단장이 그 눈치를 보잖아요. 항상 기무하고 현병이 사단장을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헌병 이쪽에서는 박정훈을 지지할 겁니다. 근데 헌병하고 기무가 너무 세면은 북한 군대에서 이 정치 군인들이 너무 세면은 작전이 안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적 군법의 권한은 지휘관한테 주자. 마지막엔 주는 게 또 돌아가는 게 군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헌병이나 기무가 이 지휘관들이 쿠데타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감시하는 건 맞고 또 그들이 부정부패 권력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뛰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단장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요 미묘한 밸런스. 어피우 굿맨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지팔직권도 이건 오바란 얘기입니다. 요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팔직권을 얘기하는 그리고 귀심 잡는 해병이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 목숨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일부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작전하는 사람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민지원, 대민작전 나갔다가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여야 되나. 저는 해병대 사령관 1사단장 강력하게 전역 지원서 내고, 근데 전역서 좀 낼 수도 없죠. 내봐야 뭐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는 다 반려가 되니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애국자라면 이 사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 키우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가 돼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쭉 정리를 할 때 이재명이 이런 편을 들었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이 방안을 세우는 반대의 케이스가 되지. 이게 우리 군인을 사랑했다? 이런 케이스로는 가지 않을 거란 겁니다. 지팔직권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 진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제가 어퓨군민이라는 용어를 100%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해하신다면 지팔직권까지 가는 거는 무리다. 그리고 해병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해병대를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